네, 방금 소개받은 김지영입니다. 그 앞에 발표하신 강성복 선생님께서 너무 실제 굉장히 중요한 기복단계 대문서를 현장감있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고 또 역사적인 흐름을 굉장히 분명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저의 발표가 조금 발표자로서 좀 부담이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리고 사직제 의료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문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남원 기복단 그리고 기복제와 관련된 선생님들을 고전의 선생님들을 배우면서 가지게 됐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남원 기복단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유산적인 가치와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남원뿐만이 아니라 남원 이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기복단을 복원을 하고 또 기복단에서 또 재앙을 다시 시작을 하신 그런 어떤 지역 사례를 같이 비교를 해야 남원 기복단제가 가지고 있는 거대적 특징과 가치가 더 부각될 거라는 문제를 가지고 광주에 있는 광주 사직대제를 제가 최근에 가서 봤고요. 그 다음에 부산 동네에 있는 동네 사직단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공부한 수준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발표문이 사실은 조금 정리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 발표문은 44쪽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발표의 대략을 구성 말씀드리면은 사직제 재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과 연구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직제 의뢰로서의 사직제가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좀 그것들을 제가 공부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선행 연구가 어떤 시대점을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재래라는 재앙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재앙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뢰 공간이 조선시대에 특히 서울에 있는 사직단이 아닌 지방에 조선시대는 한 340여 개의 군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직단이 다 이제 태종의 명예에 의해서 사직단을 다 건설하도록 이렇게 왕명으로도 기록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건설되게 되었고 입지는 어떠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상 남아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네 번째는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와 남원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극 많이 보시면은 이제
신하들이 항상 왕에게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라고 할 때 그 종묘와 더불어서 하나의 정묘와 사직이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사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종묘와 달리 사직이라는 것은 종묘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람, 죽은 인간 사람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신 제단입니다. 사당과 제단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종묘와 사직이 국가의 굉장히 큰 기둥이었었고요. 1474년에 성종 때 국조오레이가 만들어지고 그 국조오레이에 대해서 조금 쉽게 푸른 책이 국조오레이 설해거든요. 그 설에 따르면은 종묘와 사직이지만 실제 이제 그 위계상으로는 사직이 더 우선입니다. 사직이 더 우선, 실제 이 국가 그 전례서상으로는 사직이 더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만 이것도 나타나는 특징, 종묘와 사직은 이제 중국에도 있지만 조선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의례서에 다 굉장히 규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종묘는 병복궁을 왕이 있는 법전은 병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사직단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좌묘우사 주례무궁계에 나와 있는데요. 좌묘우사의 원리에 따라서 병복궁 오른쪽, 그렇기 때문에 읍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사직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 밖에 위치하는 것은 대체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서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의 사직단의 국가 재산은 등급을 나누는데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사, 중사, 소사인데 이 서울의 사직단의 재산은 왕이 친행을 하기도 하고 섭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대사로 규정이 돼 가장 큰 두 종묘 대제, 사직 대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방의 주연에 설치한 그 사직단에서의 재산은 대사, 중사 그 밑에 소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그 위상이 조금 차이가, 주연의 사직단, 지방의 사직단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직 그 대제의 재현, 그러니까 서울의 사직 대제가 국가의 무형유산으로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지방의 사직 제가 이제 사직단이 복원되고 사직제가 또 활발하게 의례를 행하는 어떤 그런 연결성들이 좀 보여져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묘 제례가라는 국가 예서에는 사직이 먼저지만 이제 사직이 이제 왕조가 망하고 나서 사직보다 이제 그 전주 이씨 왕손들에 의해서 조직된 전주시 대동조가원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종묘가 먼저 이렇게 복원이 되고 이제 그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64년에 종묘 제례학이 이제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고요. 69년에 종묘 제례를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직 대제는 그것보다 훨씬 그 연구상으로 봤을 때 88년에 재현되기 때문에 88년에 서울의 사직단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복원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년의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직 대제는 또 국가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2000년입니다. 그런 어떤 그 시간적인 차이, 국가에서 무형유산으로서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런 계기라던가 시차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00년에 사직 대제가 국가의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 2015년에 광주 사직 단에 가서 사직대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시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삼척, 달성, 2018년에는 남원, 남원에 오셨고요. 경산, 달성, 2021년 보은, 청주, 수성, 동래, 춘천, 올해는 진주. 진주에서 이제 선생님 오셨는데 진주 사직단에서 사직제를 이제 같이 참관하고 직접 시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래 사직단에 가서 이제 조사를 인터뷰 조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좀 흐리긴 한데 그러니까 서울의 사직대제 보존위원회에 와서 같이 시연을 하고 이렇게 도와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시험과 관련된 이 팜플렛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주연 사직대 차실 부서를 이렇게 많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발표문에도 제가 못 넣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PPT 만들면서 넣은 거라서 필요하시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재현된 사직 대제와 부산 동래에서 지방의 주요 사직제에 해당하는 사직제 예산에 서로 이제 상호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그 문제의식은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사직단과 사직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그런 관계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남원의 경우는 끊이지 않고 굉장히 지속된 어떤 굉장히 특별한 사례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일제강점기에 다 훼손이 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단절됐다가 다시 재현되는 어떤 그런 그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조선시대 지방 사직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어떤 재현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저의 이제 궁금증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원과 특히 이제 광주, 남원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광주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제가 이제 조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를 검토를 해보니까 주연 사직제를 알 수 있는 실상을 알 수 있는 문헌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조 올해의 설해라던가 사직서 의궤라던가 중앙의 사직제와 관련된 문헌들은 굉장히 잘 남아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제가 놀랄 정도로 지방에서 행해졌던 조선시대 사직제에 대한 문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편중된 것은 이제 문헌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어떤 중앙 사직제에 대한 연구, 사직단에 대한 연구는 잘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지방에 대한 연구, 지방 사직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 읍치의 어떤 그 공간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확장되면서 이제 모고학적인 발굴, 새로 아파트를 짓고 새로운 어떤 건물들을 들어서는 과정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지방사직단 발굴, 지표조사 보고서가 이제 몇 분이 축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직제를 복원하는 사직단을 복원하고 그 단을 복원하는 데서 사직제를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선행 연구 검토의 내용은 제가 46페이지에 보면은 몇 건 안 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녕, 김해, 단성, 지방사직단의 이제 보고학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떤 단의 모양이 어떠했는가 그 특징들을 주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앙사직단은 굉장히 평평한 데에 비해서 지방사직단은 어떤
보통 주산의 어떤 그 주맥이 흐르는 그 밑에, 그리고 굉장히 급이 잘 보이는 어떤 그런 100m 규모 그 높이에 거기에 사직단이 보통 이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그러니까 남원 사직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한 몇 미터를 지금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방 사직 단에 재단이라는 굉장히 신성한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장지연의 연구, 장 선생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사직단의 위치가 변경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다. 한 30% 이상이 위치가 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왜 지방까지 사직단을 세우고 거기서 사직제를 하라고 이제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는가,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 기존의 지방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어떤 종류의 제사, 산천 제사를 대신해서 이제 유교를 천명했기 때문에 유교에 의해서 예치가 이제 지방까지도 이제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향교를 먼저 세우고 향교 근처에 사직단을 세우고 성황단, 여단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음치의 어떤 굉장히 음치에 가면은 그 어떤 지형들이 특수한 지형들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의례적 지형인 거죠. 의례와 관련된 지형들이 형성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의 재현되는 방식에도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다양성. 지역마다 다르고요. 이것이 굉장히 신실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좌정하는 어떤 그 신주인데 그 신주를 이제 사직 신주와 이제 여제 신주와 이제 성황 신주 중에서 사직 신주를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 대제, 서울에는 사직대에서 대사이기 때문에 주현을 수사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례 규정상 주현, 춘추, 제, 사직, 의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례 예서에, 국가의 전례서에. 그래서 이 국수조의서의 주현 사직단 규정에 의하면 한양의 사직단은 한양 도성 안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당과 직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석주 기둥, 돌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위가 있습니다. 후직시와 후토시 배위가 있습니다. 사이에 이제 주현 사직단이 이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읍성 안이 아니고 읍성 서쪽에 북서쪽에 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당과 직단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으로 만들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은 통합이 됐고요. 석주가 없고요. 원래는 이제 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제사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유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는 거고 담으로 둘러싸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직, 후토에 대한 배위는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입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지방 사직단의 설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1406년에 태종이 주연에도 사직단 설치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 읍지까지 이제 지방의 고고까지 다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종 때에 와서 세종 때 이제 세종실록 의례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례와 관련된 어떤 주연 사직 의례와 관련된 그 의례의 어떤 의례 규정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다. 지방의 사회가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그 소사회라는 영성단을 기준으로 지방의 사직단을 만들고 거기에 관한 어떤 제사를 정결하게 드려라 하는 그런 점들이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 이전에는 이제 지방의 사직단이 완성이 되고 사직단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앙이 치러지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성당의 모습은 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사직된 요걸 기준 세종께서 이렇게 이 기준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절차는 지금 하고 있는 제 절차와 이제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조님께서 이제 1785년에 18세기 후반이죠. 하교를 내리셨는데 여러 도에 사직단을 정비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이 단유는 파손이 되고 홍살무는 무너졌으니 수정들이 제사 지내는 막중한 땅을 이렇게 굉장히 훼손되어 있고 제사가 제대로 지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고를 받으셔서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 다시 그 재단을 재구축하고 제사도 정성스럽게 수령이 지내도록 하라. 그리고 잘 안 지내면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는 하루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조인 임금님께서 주변의 사직 제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직서 의궤도 만드시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의궤가 있던 건 아니고 1783년 규장각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규장각과 장서각 두 군데 그 중에서 이제 규장각 자료입니다. 이렇게 사직서 의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직단과 관련된 의궤도 기록들도 그렇게 엉성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보다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의 상황은 더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상황은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선생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문제는 일제강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제강점이 되기 전에 대한제국이 고종 임금님께서 황제로 등극을 하시고 나서 이제 황제 그 제후국이 아닌 황제국의 지위에 맞는 것으로 격상시켰지만 대한제국이 이제 일제 강점에 의해서 이제 국가로서의 존립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1908년 일제 통감보 시기에 이 칙령이 내려집니다. 향사 이정권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사직 제도 원래는 4번, 5번의 기록제까지 합하면 5번의 제한이 있는데 2번만 제사의 횟수를 줄이는 처음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사직제까지 폐지가 되거든요. 1911년 1월 조선 총독부에서 사직단 제사 폐지 훈령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남원 그 기복단 계가 그 계 문서 이제 서문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년에 제사가 폐지됐는데 이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그 지역 차원의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년에 폐지되고 12년에 기우제를 지내고 13년에 기록단계를 이제 조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을 이 회철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재단에 사직단에 지방의 사직단에 일본의 신사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남원은 지켜냈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다 이제 신사가 세워지기도 하고 반대해서 세워지지 그 옆에 산에 세워진 어떤 그런 다양한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 천안, 전주 등은 사직단 터에 신사가 건립이 되고 건립되면서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 공간이 지방의 사직단의 훼손 과정이 공허나 이제 서울 사직단하고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원화되고 유원지화되고 또 동물원이 들어서고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조선 총독부의 재산이 되면서 지방 정부의 재산이 되면서 이거를 매각 개인 차원에서 이거를 사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돈을 이제 그걸 사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유지분들이 그거를 사서 이거를 보존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십시일반하셔가지고 이거를 보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이나 김포들은 다 매각이 된 차례 신문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지로 합사가 됩니다. 그 사직단 터는 버려지고 그 마을의 동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동네장으로 이 시리만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지의 어떤 신들과 같이 이제 제사를 지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원 사직단에 대한 기록물들은 읍지와 지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 선생님께서 지도 이제 그 칼라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위치가 이제 옥성 좀안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는. 그리고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는 그냥 관념 그 실전지는 저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그냥 읍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그 정도만. 그건 굉장히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세 1701년에 보면은 용성은 뒤에도 서쪽에만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1787년 보면은 서쪽 1위에 있다. 정조의 사교가 내려지고 거기에 어떤 지방의 어떤 대응이 있었던 것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쪽 1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끝에까지 계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의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기록들이 보이는 사례도 제가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 사직제 같은 경우에는 남원부의 부사직제가 몇 번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사직제로 지내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정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곡단제로 이제 기곡제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지되고 약 12년에 기우제를 들으면서 효험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마음을 내고 돈을 내서 이제 기옥단계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의례를 굉장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사례로 이제 제가 봤던 광주 사직단의 사례를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사직단의 변천 연표를 정했는데요. 11년에 사직대 폐지되고 사직단도 이제 국유가 되죠. 그 이후에 25년경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공유되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 지식들에 의하면은 일본 항해자가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사직단이 있던 산이 사직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사직공원으로 그냥 계속 있다가 72년도에 사직동물원을 설치합니다. 이제 이 지역민들이 놀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직공원이 되면서 여기에 벚꽃들을 많이 심습니다. 이 이제 사직단이 있던 그 지역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벚꽃이 화려하게 피니까 이제 연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연애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가족끼리 가서 유원지로 이제 유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시내가 광시내가 다 보이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맨 사직단 터에 팔각정을 세웁니다. 팔각정을 세우고 세우면서 사직단 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터 자체가 이제 팔각정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기존에 이제 사직공원에 만들어졌던 그 동물원이 이제 북부에 있는 우치공원으로 옮겨지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 유지분들이 여기에 사직단 다시 세우자. 그래서 지역 유지분들이 돈을 모아서 사직단을 세워야 되는데 팔각정이 원래 위치에 팔각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다가 사직단을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90년에 복원을 하고 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광주 사직제를 재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재현된 이후에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이 다시 됩니다. 1차 재현은 1994년에서 97년까지 4년 동안만 지속이 되고요. 이 광주시에 이제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이 돈을 모아서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왔지만 광주시에서 이제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당분상 철폐 논의가 있으면서 그 조선대에서 당분상이 철폐되면서 계속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멈추게 되시고요. 10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2008년에 국조승모회라고 하는 좋은 단체가 만들어진 그 주관으로 광주 사직대제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주 사직대제가 이제 단오제하고 결합을 해서 광주 그 사직단오제로 2017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 신주가 같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지 않고 제상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현재 제가 올해 가서 봤던 그런 내용들은 궁금하시면 여기 59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현지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현상미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신부의 모습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제물의 모습도 좀 다르고요. 재단의 형식도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거를 놔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진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사직대제 제가 몇 시까지 끝났어요.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베란다 선양회, 향교, 광주 향교, 민족정기 선양회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돈을 내고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국조 승모회 그리고 향교는 한 주 정도 오시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사직단체와 광주 사직대제 좀 비교를 해보면요, 계속해서 지속된 것을 그전 발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향호회에서 성금을 목금으로 한 다음에 국조 승모에서 이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축제로 조금 참여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호 사직제로 좀 변화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몹시도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지역의 유형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의미를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의 공동체 분들이 주체적으로 내면화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결합돼야 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 있고 다시 단절된 위기의식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지영 선생님께서도 발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강동국 선생님께도
특히 이제 1908년 항사 이전과 관련돼서 그리고 1911년 그리고 사직단제 그 폐쇄 훈령이 이제 발표되면서 아무래도 이 지방의 사직단제 그리고 지방에 있는 성황제 여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조선시대 의치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군이 되겠는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직단제 같은 경우 2010년대 이후부터 이제 사직단이 복원되거나 물론 그 전에 뭐 복원된 데도 있습니다만 복원되거나 재현되는 사례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191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속해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남원 사직단제 같은 경우는 사직단제의 그 지속성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만큼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입니다. 무형문화연구원 오세미나 연구부께서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남원 사직단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형문화연구원 오세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남원 사직단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전승 현장을 통해서 모습 무형유산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남원 사직단제를 1912년부터 이렇게 이어온 문서도 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역사는 지속됐는데요. 저는 오래된 재래로만 보지 않고 오늘날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의미로 다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지금 남원 사직단제인가? 그리고 남원 사직단제의 역사와 이상, 그리고 남원 사직단제가 어떻게 전승되고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직단제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제안해보는 발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원 사직단제는 2026년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요, 국가나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또는 학술적인 전승적인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남원 사직단제도 바로 이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올해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남원 사직단제가 사업에 선정된 것은 사실은 그 가치가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승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남원 사직단제의 현실은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우 불안정하다. 정말 이게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승 주체는 고령화되었고요. 회원수도 줄어 있었고 재래를 준비할 인력이나 재정 문제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미래 무형유산 선정 이후에 남원 사직단제가 실제로 어떤 전승 조건 속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남원 사직단제는 2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는 지방의 사직제의 전통을 이어온 역사적 무형유산이라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전승 기반이 악화되어 있는 비지적 무형유산이라는 점, 이 2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 사직단제를 바라볼 때는 오래된 재래가 남아있다는 점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 재래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어떤 위기 속에서 놓여 있는지를 함께 이렇게 그 모순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의 핵심 질문은 2가지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남원 사직단제가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 무형유산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2번째는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남원 사직단지의 의미와 가치는 어떤 전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제 핵심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직단지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직단이 어떤 제2공간이었고 어떻게 남원이 이 전통을 이어왔는지, 이후에는 전승 현장에서 최근에 저희가 인터뷰 면담한 내용을 통해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했고 제주를 준비했고 행례 절차는 어땠는지, 그리고 회원들이 어떻게 승계가 되고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하만희 원장님께서 기존 강연에서도 발표를 해주셨듯이 현재 농미제가 이 사직단지의 침제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원 사직단지가 원형을 복원한다라는 것보다는 오늘날의 지역민들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농민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실천들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연결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지금 순서가 바뀌기 전 버전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원 사직단의 역사는 조선시대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신랑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남원 동구 사룡 항목에서 사직단을 비롯해서 문묘, 성황단, 여단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요. 사직단은 우리 앞에 이제 선생님들이 발표를 해줬듯이 토지와 곡식의 이제 그 풍요를 기원하는 그 공간이고, 성황단은 지역을 수호하는 성황신에게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단은 떠도는 영혼과 무주공원을 위로하고 재앙과 질병을 막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는 남원이 조선시대 지방 제2체계 안에서 사직제한을 시행하던 고을이었음을 보여주고요. 남원의 제2공간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 그리고 재앙의 예방, 공동체의 질서, 평화를 함께 기원하는 이렇게 제사였습니다. 남원 사직단지는 이런 제2체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용성지가 있습니다. 옛날 남원을 용성이라고 불렀죠. 이 용성지에는 옛 남원의 역사와 지리, 인물, 풍속을 기록한 고서인데요. 이 안에 지도 안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직단, 왼쪽에 중간 사직단, 왼쪽으로 이제 그 북쪽이죠. 그래서 이 성황단이 있었고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여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전국의 많은 사직단지는 제도적으로 폐지가 되거나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직단이 회철되거나 방치되면서 지방 사직지의 공적 기반도 크게 흔들렸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앞에 이제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의 발표처럼 사직단의 명칭을 기곡단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기곡단계라는 민간 조직을 통해서 제1을 이어갔습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토지와 곡식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는 계속 매를 이어갔습니다. 1912년 조직된 기곡단계는 광복 이후에는 이제 사직단계로 명칭을 바꾸고요. 1992년에는 남원 사직단 관리위원회로 개칭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오랫동안 사직단의 관리 그리고 제례 준비를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또 제례 물품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서에서도 기록한 그런 기록물을 보관하면서 사직단지의 전승을 이어왔습니다. 국가 제도의 지원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제례를 유지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강조할 건데요. 네, 남원 사직단지 오늘 오전에 다녀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보시면 여기서 한 8분에서 10분 거리 이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교동에 위치해 있고요. 왕정동. 향교동. 네. 그리고 사직단이라는 이렇게 유형의 공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왕정동에는 성황단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남원중학교 사직단 옆으로 또 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직단이라는 유형의 공간과 무형의 의례, 제례, 사직단제, 그리고 문서의 기록 자료들이 함께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전국 유일한 케이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합 유산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제가 뒤에서도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전승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원 사직단지는 이제 그 춘제와 추제로 이렇게 정비된 게 이제 그 1952년 정도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봄에 권동제, 가을에 추수감사제로 나누어서 공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이루어지는 권동제는 한 해의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였고요. 추수감사제는 한 해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제례였습니다. 회원들의 기억 속에서도 풍년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제때 내려야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뉴스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남원 지역의 가뭄이 극심하다라는 신문 기사를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이 사직단에서는 기후제가 진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제때 내려야 하고요, 농사는. 그리고 이웃이 함께 일해야 하고요, 품앗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요. 마을이 함께 농사를 뿌려갈 때 이렇게 가능한 게 바로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지는 농사의 시작과 결실을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는 의례였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직단지 전승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사직단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팀원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율 연구원이 함께 항상 이렇게 저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줬는데요. 현장을 다니면서 남원 사직단 관리위원회 이제 그 이진호 회장님, 그리고 이제 전 회장님이신 이제 오용호 어르신, 그 다음에 허선준 재무님,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최남윤 회장님도 만나 뵀었는데 올해 사업이 돼서 연락을 했을 때 네,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정말 이렇게 하루 아침에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저희가 게으름을 피울수록 이렇게 현장에서 소중한 자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진호 회장님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서 사직단제를 이렇게 참여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2017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회장님이 되시면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영호 이제 어르신은 신정동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남원역 뒤쪽으로 있는 동네입니다. 향교동, 왕정동, 그 다음에 남원역 뒤쪽으로 있는 동네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직단제를 하러 갔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사직단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허선준 재무님도 이제 오늘 오셨는데요. 이제 부모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직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구술이 남원 사직단지의 전승 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개인의 생애 경험과 참여의 시기에 따라서 이게 전 시기의 운영 방식을 다 포괄한다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강성국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문서들과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남원 사직단지의 전승 경험과 변화 영상을 이걸 녹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 농민의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 회장님이신 강설철 회장님, 그리고 이제 그 전북도연맹 전국 농민의 연맹 이제 사무처장님 강극환님을 이제 면담하면서 어떻게 농민회가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밖에도 이 QR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괴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 마주했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거를, 그리고 옆에 일본어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안에는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끄집어냈는데, 사실 이 안에 이제 그 강성국 교수님 발표해 주신 자료처럼 사직단과 관련해서 또는 개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시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일정한 운영 절차와 그리고 기록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술과 이렇게 맞닿은 지점들을 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 배짝이 이용식, 이병식 등의 이제 사직단 관리에 관여하는 시기에 서훈빈이라는 어르신이 또 계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거를 관리를 다 하셨대요. 이 서류나 공문서를 관리를 해주고 사실은 1912년부터 남아있지만 그 이전의 문서들도 다 관리를 하셨는데 6.25 때 이게 이제 불이 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소실이 되고 현재는 이것만 남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직단체는 제례 당일에만 당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제례 이전부터 회의원들이 회의를 열고 일정, 준비사항,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때 이제 구술에 따르면 사직단체에는 재산이 있었고 논에 이제 소작을 주어서 받은 수입으로 제례 비용을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상당히 제례 비용을 다 충당하기는 어려워서 회원들은 회비나 갯돈 그리고 또 참조금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비용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쌀이나 농산물을 보태서 제수 마련에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74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거둔 쌀을 머리에 이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오셔서 얼마만큼 걷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제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는데요. 집집마다 회원들의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쌀을 각출하기도 하고요. 쌀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기르는 채소를 가져다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그런 걸로 제수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고 제수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구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유봉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그 제례를 앞두고 편지를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에게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엽서들을 이렇게 발송을 했는데 그 엽서들이 현재도 그 사직단 빗장 안에 지금 남아있는 문서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찬조금을 얻어서 이제 제수를 마련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직단체 재정은 회원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십시일반 참여를 통해서 마련되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운영 기반이 점점 약화되었고 1990년대는 30명에서 40명의 회원이 있었다면 이제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또 회원들이 회비를 낼 수 없다면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제수를 마련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사직단으로 리어카를 끌고 와서 이렇게 제례를 지내는 그런 경험들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회원 수가 이제 고령화와 감소하면서 재정 기반이 거의 이제 없고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제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이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수를 마련하는 곳이 약간 재계실이 있었습니다. 사직단은 지금 그 남아있지만 그 밑에 재계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료를 찾을 수 있나 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1990년대에 1990년 지도 안에서 건물 2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직단 옆에 재계실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국가유산 지킴이로 활동했던 2013년 이제 이계석이라는 분이 이제 촬영한 사진에서 국가유산청 안에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재계실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례 물품을 이 안에 보관을 해놓고 제례 때가 되면 이곳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례 준비는 회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원 가족들의 참여가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할 때 부인들은 음식 마련과 그 다음에 준비에 이제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문서가 재밌어서 저도 이제 하나 썼는데요. 그 아까 강성국 교수님 발표에서 2012년에 이 그 메모를 해놨던 그런 문서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7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간한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재물의 종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발표문에 담아놨고요. 과일류, 육류, 그 다음에 생선 및 건어물류, 채소는 무, 당근, 부추, 미나리, 대파, 양파, 감자, 호박, 오이, 당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봄에 지내거나 가을에 지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곡식으로 이렇게 그 재물을 마련한 걸 보이고요. 2012년 자료를 보면 딸기도 있고 오렌지도 나옵니다. 이제 그 수입 과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재미난 거는 사직단체의 제수 마련이 시기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꼭 이거를 올려야 한다라기보다는 날 것과 익힌 것, 그 다음에 이제 곡식 앞에는 놓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토지신 앞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재물류가 있었다는 게 이제 흥미롭습니다. 사직단체 음식은 신에게 올리는 제수이면서 제례 이후에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음식 나눔은 그 사직단체에 참여했던 회원들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었고요.
근처에 있던 왕정동, 향교동, 신정동의 사직단 주변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제례에 참여하면 함께 나눠 먹었는데요. 뭐 익힌 것은 뭐 그대로 나누기도 하고 날 것 같은 경우에는 솥을 걸고 사직단에서 국을 끓여서 함께 나눠 먹었다는 경험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막걸리와 떡을 함께 주민들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는 제례 음식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게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사직단이 제례 공간이면서 사직단 주변으로는 상수리 나무과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과에서는 도토리가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도토리를 모아서 재계실에 있었던 이제 관리인이 묵을 쑤어서 회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나눔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주민들이 그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주우러 이 사직단을 방문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사직단제가 제례의 자리이면서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공간이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1993년 5월 14일자의 이제 뉴스입니다. 동아일보에 이제 기재됐는데 남원의 사직단제의 모습이 이렇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사직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봉행했다. 그리고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인근의 학생들이 모내기도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참가자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직단제는 유교식 행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에 발간되었던 무형유산원에서 이제 발간되었던 그 내용을 따랐고요. 제례에 앞서서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 삼원관을 비롯해서 대축, 창홀, 그다음 찬장, 좌집사, 우집사 등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제가 보통 10시경에 시작이 되면 제례에 앞서서 사람들이 모이고 성황관과 여단에 각각 사람을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황관과 여단에 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1시간 뒤쯤 그때부터 사직단제를 봉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직단제의 전승은 가족과 세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전에 자녀에게 그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의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제례에 참여하고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원으로 승계되기도 하고요. 회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에게 회원의 자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입 회원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만나볼 이제 구술자 분 중에 쌀 한 가마니를 내고 신입 회원으로 가입한 분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이 회원 간의 친목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의 대소사를 서로 챙기기도 하고 제례 이후에는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원이 마련되면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회원 간의 관계망을 단단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단제가 생활 공동체 속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직단제의 현실은 과거의 환경과 또 다른 환경이 사실은 현재 놓여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와 산업 구조가 변화를 했고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정말 우리의 근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젊은 세대들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시에 사직단 관리위원회 내부 여건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쌀 한 가마니를 내고 회원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제 자식한테 자연스럽게 물려주려고 해도 바쁜 자식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 괜찮다. 활동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정 기반 역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회원들의 회비를 마련해서 해야 한다는데 13명의 회원 중에 지금 현재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또 5분 정도밖에, 5-6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봄과 가을에 연행되었던 이 제례는 현재는 추계 제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사직단체의 위기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승 방식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은 남원 농민회의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사직단체의 그 의미와 가치와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농민회의 행사에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 지역 및 그리고 지역의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장소에서 새로운 실천들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직단 관리위원회가 회원 감소, 고령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남원 농민회는 자신들의 이제 해오던 원래 보통 풍년기원제와 영농발대식을 늘 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직단이라는 장소와 연결을 하였습니다. 남원 농민회의 봄 행사는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풍년기원제, 그리고 본격적인 농사 시작을 알리는 영농발대식,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봄에 진행을 하는데, 사직단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는 토지와 곡식의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농사의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농민의 내부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설득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고, 그리고 이게 꼭 왜 저희 그 시청 앞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농업 이제 뭐 조합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사직단에서 해야 하는가? 그 지속적인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취지가 목적이 맞다 있다라는 이제 그 내용들이, 가치와 의미들이 공유되면서 2024년부터는 농민회의 풍년기원제와 영농발대식 봄해하는 행사를 사직단의 축제와 연결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호 회장님을 찾아뵙고 이제 그 여러 차례 이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직단체가 갖고 있는 재래나 이런 형식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그 의미들은 이어졌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공유하고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2024년, 2025년, 2026년 올해 3년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는 사직단에서 풍년 기원제를 지내면서 일정한 예를 갖추고자 했고요. 기존 사직단 관리자들이 이제 그 회원님들이 알려준 그런 기본적인 제례 방식을 참고했고 배우면서 이 행례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상에는 이제 그 사직단 그동안 이제 그 올렸던 그런 재물들을 이렇게 마련해서 올렸고, 만약에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구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구해서 제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재래복도 참여했고, 전통 이제 재래복식 또는 뭐 빌려서 대여를 해서 이렇게 재래복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충문에서는 기존 사직단제와 좀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농민회는 현실 인식과 당면한 농업 현안이 충분해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농민의 풍년기원제는 풍년을 비는 의례이면서 더불어서 충분에 이제 농업의 현안들, 예를 들면 기후 문제에 따라서 농업의 현실 직면한 것들, 농업의 정책, 생산비의 상승, 그 다음에 농업의 이제 농협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해주는 이제 농협의 개혁 등 오늘날 농민들이 마주한 현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풍년기원제의 충분은 제가 발표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점에서 현대 농민의 풍년기원제가 과거 사직단제의 의미를 오늘날 농업 현실 속에서 다시 해석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 사직단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직단제의 새로운 전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요구와 문제들이 지금 당면에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가격은 불안정하고 기후위기로 이제 실질적으로 농 생산물이 감소하고 생산의 환경도 구조적인 변화, 적지적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변화해서 어려움이 지금 당면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남원 사직단제의 미래 무형유산적인 이런 의미랄지 가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농경문화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직단제는 토지와 곡식에 대한 재래를 이렇게 이어왔는데 남원이 오랫동안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지역임을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직단제는 재래를 준비하고 봉행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실천 속에서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회원과 가족, 주변의 주민들이 함께 재래를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관계를 촘촘히 하면서 그 관계들을 이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직단이라고 하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해집니다. 사직단은 아까 제사를 지내던 역사적 장소인데 특히 성황단, 여단 이 3단이 함께 있는 그런 사례이고 그 안에서 지역의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2체계에 있다는 점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사직단제는 변화한 사회 조건 속에서도 그 핵심적인 의미가 오늘날 삶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적 재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실천을 이어가는가,
형식과 주체는 달라졌지만 땅과 곡식 그리고 농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지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가 함께 기여한다는 본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사직단체는 오늘의 지역사회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묻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형을 다시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농민에는 이러한 실천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가? 사실은 그런 고민보다는 저는 남원 사직단체가 공동체의 기억을 어떻게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과제는 과거 재래를 보존하고 그러니까 보존이 아니고 보존.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어간다. 조선의 재래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함께 성찰하는 그런 문화적인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의 전승 이제 과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기록화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근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생활 기억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고요. 전승 주체도 예전에는 뭐 지역에 있는 뭐 용성중학교부터 해서 아까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소수 회원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민, 청년, 그리고 지역 주민, 학교, 행정, 문화유산 관련 이런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현재적 의미의 재구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마련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체는 오늘날 남원의 농업, 생태, 기후위기, 농민의 삶, 지역 공동체의 문제와 연결될 때 그 현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도 이제 마련이 필요하고요. 네, 정리하면 결국 남원 사직단체는 남원 지역민들이 농업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삶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문화적인 계기로 작동해야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25분인데요. 4시 40분부터 종합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예.